고생했다. 조금 더 빨라야 돼. 최장 20분.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단어 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주차 오늘 바로 시작할 거고요. 참 눌렸지? 잠깐만. 안내사항이 좀 있는데. 뭐 변형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살짝 어제 고민했는데 일단 뭐 전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두 개를 나눠드렸잖아요. 하나는 외부 사설 원문 변형 문제인데요. 일단 원래 기존에 이거였어요. 변형이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러면 객관식 변형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제, 제목은 그러니까 지문이 변형된다 하더라도 논지 자체가 변형되는 건 아니니까 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풀라는 취지로 원래는 제가 중간고사 때 대비할 때는 그 서브노트 진도를 다 나가고 마지막으로 외부 변형 문제를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원문 외부 변형 문제를 바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숙제 요거랑 지금 너른터 거거든요. 이거랑 요거랑 이것까진 풀어주세요. 이것까지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어법까지. 이 유형을 오늘 6회 얄바 6회 나갈 건데 오늘 수업 나가는 부분까지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요, 서브노트 안내가 좀 필요할 겁니다. 신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서브노트의 후반부 뒤에 보시면은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뒤로 쭉 내려가시면 표지가 있긴 있거든요. 모디파이드에서 질문 변형. 제가 그때 서론에 말씀드렸을 텐데 8점짜리랑 9점짜리 각 지문의 서술형 문제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8점은 한글 요약이 될 거고요. 9점짜리 유형 두 번째 문제는 외부 조건을 포함한 지문의 어떤 분석 문제가 될 거예요. 뭐 민호가 뭐 어땠다.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 때 감각을 해보셨을 그 문제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풀어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숙제, 요거 하나 숙제. 이건 반드시 사실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클리닉 때 여러분들의 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드릴 거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글 요약 이거는 제가 답을 조금 더 꼼꼼하게 검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한글 요약을 숙지하고 있다, 외우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지문의 이해에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효과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풀어와 주세요. 혹시 질문할 거 있나? 이제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괜찮죠? 아마 양적으로 부담감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제가 그 변형이 안 될 수도 있다. 즉 기말고사가 쉽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제 원래 플랜 A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봐봐. 저는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물론 수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랑 중간고사를 해본 애들은 이제 킬링워드라고 한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 한 3개 정도 혹은 4개 정도를 제가 뽑아냈었어요. 이걸 최대 8개까지 최대 2배 이상에서 8개까지 제가 설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킬링워드를 패러프레이징, 뉴이어로 바꾸어서 그 패러프레이징 된 킬링워드를 기준으로 다시 지문 변형을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챗GPT 돌려서 계속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글의 전개가 구성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킬링워드, 선생님이 지문을 요약할 수 있는 킬링워드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그걸 서브노트에 이제 정리해놨고 그걸 변형해서 그걸 기반으로 지문 변형에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 놓고 그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객관식 변형 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전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중간고사 때의 어떤 당혹감을 느끼지 않게끔 미리 동형 모의고사를 이런 형태로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도록. 근데
이게 저 또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기말고사 쉽게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럼 원문 변형을 전체 안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원래의 플랜으로 가져가되 일단은 원문 그대로의 변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규칙적으로 풀라는 취지로 지금 나눠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것만 다 푸세요, 이번에. 알겠죠? 그리고 원문 변형 문제도 이거 제외한 나머지들, 그리고 특히나 주제 제목 빈칸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2차로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일단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반복 숙달시키는 스타일로 공부를 지향하는 쌤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방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계가 됩니다. 즉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문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지문의 이해에 의존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형태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신 들어갔고 6월 말, 7월 초 그때 대충 그렇게 시험 기간을 들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진도를 빨리 빼볼게요. 오늘은 조금 빨리 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플랜 A는 이렇게 가동이 될 거고 또 뭐 있냐? 읽으면 됐나? 그리고 뭐 이제 체력 관리 좀 잘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이라서 좀 피곤하실 수 있거든요. 뭐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본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본 수업에서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하고 그 숙제에서 클리닉에서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코멘트를 받고요. 논술 첨삭처럼. 물론 클리닉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질문하셔도 돼요. 사실 아직까지 질문을 빈번하게 잘 해주시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번 넘겨볼래요. 대부분 애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저랑 중간고사를 해봤으니까. 근데 신규 애들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대부분 경우에 첫 번째 문장에 제가 어떤 단어에 밑줄을 치거나 어떤 문장이나 구에 밑줄 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A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아마 두 번째 문장에서도 한 번 더 재진술될 겁니다. 같은 표현이 아니라 뭐 인과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보시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표현을 수반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할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뭐 굳이 이런 표시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문에는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연결해서 같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연결해 가면서 그림으로 도식화시키면 글은 조금 더 확실히 구체화 될 겁니다. 그 접점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자는 취지로 그 플래그로 쓰는 게 이 밑줄의 A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봐봐. 부사, 요 각진 괄호는 부사고요. 둥근 괄호는 명사 또는 형용사. 그 다음에 단어나 어떤 구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밑에 별표 쳐져 있는 건 어휘 문제가 될 거고요. 네모는 어법 문제가 될 거고요. B는 빈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에 이렇게 조금 더 굵은 괄호를 쳐놓고 C 표시는 삽입이 될 거고요. 지문 속에 요 색깔로 화면을 제가 필기본을 띄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얘들이 킬링워드가 될 겁니다. 요런 애들이. 그리고 그 킬링워드는 우측 하단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킬링워드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킬링워드가 변형되어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 보실래요? 서브노트에. 어디냐면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즉 왼쪽에는 필기본, 오른쪽에는 원본. 어디다 필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넘어가시면 셀프 스터디 코너가 보일 겁니다. 셀프 스터디에 보시면 잘 봐봐. 원래는요 여기에 어법어휘 이지선다를 깔았었는데요. 그거는 없앴어요 일부러. 여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보세요. 나중에 클리닉 때 제가 이 지문, 이런 지문 하나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제가 모범 사례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복화 보이시는데요. 이 복화가
쌤이 정리한 킬링워드의 패러프레이징, 유의어들이에요. 그럼 이런 단어들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GPT에 넣고 원문을 넣고 내가 이 지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심되는 단어들로 얘를 깔았어. 얘들을 기반으로 이런 유의어들을 너가 뽑아줬는데 요걸로 바꾸어서 전체 지문을 변형해줘 하면 논지를 안 건드리고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검수를 제가 하겠죠. 그걸 기반으로 제가 변형된 지문으로 변형 문제를 나중에 최종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변형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 빡빡이랑 똑같은 형태가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여러분들이 타당한 수준의 글을, 변형 문제를 아마 미리 경험해 보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 여기 그래머 포인트를 제가 비워놨는데, 2주차부터는 채워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자, 지금 어법성 판단평가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제가 바라보는 어법성 판단평가 문제가 일단 8에서 10번으로 나왔고 3문제가 나왔잖아요.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면 객관식에서 더 이상 중간고사 때만큼 시간을 많이 쓰셔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 비율을 제가 딱 정해드리진 않을게요. 시간 50분 맞죠? 시험시간 50분 기준으로 저는 적어도 서술형의 25분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됐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2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만약 원문이 싹 다 변형됐다면 좋아요. 30분과 20분으로 갑시다. 됐죠? 그럼 30분 동안 객관식을 매끄럽게 풀어내기 위해선 어법이 3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나온다는 조건하에 어법은 다른 객관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래머 포인트에서는 그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까다로운 포인트 하나를 정해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패턴이 되는지를 항상 넣어드릴게요. 원래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조금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문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어법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여기 넣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렇게 셀프 스터디 공란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시작해봅시다. 환영합니다. 지금 뭔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서 일로 와.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1번. 어제, 이게 뭐지? 사실, 제가 뭐 토요일 반, 일요일 반, 반을 나누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똑같은 컨텐츠로 물론 이제 진도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생기긴 하던데. 근데 어제 애들 진짜 너무 조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다 체육대회라고, 그 다음에 동아리 회식이라고 다 얘기하긴 하던데. 아니길 바란다. 알겠지? 물론 뭐 내 의지대로 되겠냐. 최대한 재밌게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퍼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광대가 돼야 됩니다. 시대가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수업이 그렇게 딱딱한 스타일의 수업을 지향하진 않거든요. 자, 가봅시다. 보면 1번 지문이고요. 어렵진 않아요. 의도가 분명한 지문인데 아마 첫 1, 2, 3 지문이 얇바 6회 1, 2, 3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의 연속이 될 수 있어요. 뭐 예상까지는 아닌데요. 쌤이랑 정리하다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이 될 거예요. 위에 보면 출제 가능성 있는 것들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왼쪽에 필기본에다가 얹어서 필기를 해도 되고 오른쪽 원본에다가 필기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도에 맡길 거고요. 일단 바이오그래피스부터 서머리즈까지 밑줄 쳐보세요. 1번. 저는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자서전 또는 전기라는 건 뭐 이상이다? more than summary. 자, 봐봐. 여기까지만 밑줄 치시면 돼요. 그러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되는 단어는 얘인 거 맞죠? 야, 나 바이오그래피 말할 건데 그게 과거로부터 사람들의 삶의 요약 이상이다인 거 맞죠? 그럼 우리는 전기가 요약 이상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플러스 알파 그것이 알고 싶다인 거 맞지? 됐나?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문장에서 찾으려는 목적이 뚜렷한 대상은 요약이 아닌 그 이상의 대상이 무엇인지인 거 맞지? 여기서 괜찮지? 잘 봐.
근데 여기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 used to라는 단어에 파란 펜으로 네모 쳐주세요. used to 동사 원형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used to. 소령아, 이 색깔 잘 보여? 근데 이게 훨씬 더 잘 보이지.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둘 다 파란색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조금 더 중요하다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 네모가 쳐져 있을 텐데요. 잘 봐. used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곤 했다, 맞지? 봐봐. 뭐뭐 하곤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요. 이 단어가 단순히 어법 문제고 봐봐. 이거랑은 여러분들이 구분되겠죠, 이미. be used to 동사 원형 뜻이 뭐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맞지? used to 동사 원형이랑 같아 달라. 전혀 상관이 없어요. used to는 일종의 조동사적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유도하는 거고. be used to 동사 원형은 use라는 삼형식 타동사의 수동태인 거잖아요. 이거 전혀 생각 나오시면 안 돼요. 알겠지? 비슷한 형태가 있다고 해서 같은 놈은 아니에요. 완전 다른 놈이에요. 일단 그래서 어법의 포인트로 야 be used to 쓰지 말라는 취지로 잡아놓긴 했는데 잘 봐. 잘 봐야 돼. 지시대명사 they는 biographies를 받는 게 맞단 말이야. used to 동사 원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다예요. 하곤 했다는 건 현재는 한다야 안 한다야? 안 한다란 말이야. 과거 한정이란 말이야. 과거 한정.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됐죠? 그럼 됐네. 다 잘 봐. 첫 번째 문장에서 야 전기는 과거로부터의 사람들의 삶의 축약, 요약, 이삭이래. 그리고 전기라는 게 과거엔 구성됐지만 지금은 아니래. 그럼 이 과거의 내용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니까 but 뒤에가 원래도 but 뒤에를 하이라이트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but 뒤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구도가 잡힐 거라고요. 알겠나요? 어법이라는 포인트를 잡는 것 이상으로 그 포인트, 그 동사의 포인트로 의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 전기라는 게 주로 시간들과 설명들로 구성되어 있곤 했지만 그럼 이거는 사실상 요약을 구체화시킨 걸 거고요. 요약의 내용을 말한 걸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는 요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요약 이상의 플러스 알파 뭐를 알고 싶은 거잖아. 하지만 요즘에는 nowadays는 시간 부사예요. 부사 표시는 요거. 자, 빨간펜 밑줄. They combine facts and storytelling. 그렇잖아. 어차피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자체도 그 요약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 맞지? 그리고 저랑 중간고사를 같이 했던 애들은 제가 바라보는 이 전략과 이 관점에 동조하셔야 돼요. A and B 어디 집중해달라고? P에 집중해달라고. 그러면 플러스 알파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됐네. 우리가 오늘 내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지문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전기인데 전기는 요약 이상의 이제 무엇을 말하고 싶다고요? 스토리텔링을 말하고 싶다고요. 플러스 알파는 스토리텔링이 될 겁니다. 잘 봐. 즉 우리는 전기가 바이오그래피가 스토리텔링과 사실을 결합한 형태로 오늘날 쓰이고 있다는 건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의 뭐를 구체화시킨 것까지는 오케이, 픽스를 했는데요. 여기서 끝내셔서는 안 돼요. 문장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 문장이 남아서 본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거지. 잘 봐. 이번 문장까지 내용을 정리했을 때 사실과 글씨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롱. 잘 봐. 사실과 뭐를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인 걸 알겠지? 이걸 결합한 효과 구체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오늘날 바이오그래피가 스토리텔링을 결합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여기까지 봐야 된다고요. 알겠나요? 그래야 이 글에 논리적인, 의도적인 완결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서술형 또한 그쪽을 지향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문장부터 이 글을 봐야 되는 건 글이 남아있어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결합시킨 효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나머지 문장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지? 오케이. 잘 봐. 24주간 Arthur Glidden Slope, Dr. Claire D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그 책의 저자인데 will be teaching the basic of biographical writing. 지금 보시면 biographical writing에다가 킬링 워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밑줄을 한번 쳐보실래요? 이렇게 빨간색 밑줄. 자, 뭐냐면 자서전 쓰기의 기본을 가리킬 겁니다. 이 기본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로 기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봤던 필연적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정확하게 말하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수업인 거 맞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자, 계속 가볼게. Monday night classes. Each week, 매주 she will explain. 빨간펜 밑줄. A new aspect of biographical writing. 자, 자서전 쓰기의 새로운 양상들을 설명한다. 이 양상들이라는 게 그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법과 그 기법에 따른 효과가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효과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뒤에 세미콜론은 동격의 내용으로 the topic, 그런 주제들은 include research skills, general storytelling structures and accepted citation styles. 사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따로 밑줄을 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리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니까요. 그 수업에서 이런저런 형태들을 포함하는 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는지에 대한 기법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다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바이오그래피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기법들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법들로 하여금 어떤 효과를 누릴 건지, 우린 이 전기 바이오그래피에서 포함된 요약 이상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가지는 효과, 여기에 몰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장이 안 중요할 수가 없어요. 별표 쳐봐요. 5번 문장. 잘 봐. 5번 문장 올려서 설명해 볼게. 5번. 그 교수님은 사용합니다. 그녀의 글쓰기 경험을 to teach her pupils, 그들의 제자들에게 how to connect with their subject, 그런 주제와 대상들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가르치고, 맞지? 그 their subject랑 어떻게 연결할지라는 게 스토리텔링의 기법인 건 맞는데 결국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아직 명확하게 못 봤잖아. A and B, B에 집중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펜 밑줄 쳐주시면 돼요. 비로소 효과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밑줄은 and 뒤에 make부터 readers까지 밑줄 쳐보세요. 포인트가 여러 개 잡혀 있을 건데 일단 내용 파악에만 집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봐봐. 뭐냐면 교수님이 당신의 자신의 글쓰기 경험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주제를 어떻게 연결할지와 how to make, 오형식, their story, 그들의 전기 바이오그래피 스토리가 come alive, 더 생생하게 되게, 누구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비로소 나왔어요.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요? 독자들이 그 글을 좀 더 생생하게 읽어낼 거라고요. 이렇게 봐도 되는 거 맞죠? 맞죠? 다시 한 번만 더요. 단순히 자신의 서사를 요약하는 것 이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건 독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come alive, 더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 효과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됐네요. 그러면 6번 지문에 얄바 6회의 첫 번째 지문에 전기란 단순히 요약 이상의 전기란 요약 플러스 알파의 스토리텔링을 말할 건데 그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활용해서 전기를 기술하고 서술할 수 있으면 좀 더 come alive 해질 겁니다. 누구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됐나요? 네, 그렇게 글이 정리가 될 거라고요. 사실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하나 뺀 게 있는데요. 요거는 첫 번째 지문이다 보니까 전체 설명을 다 하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A and B에서 제가 거의 모든 경우에 B의 밑줄을 칠 겁니다. 그 B의 밑줄 친 빨간 펜 말고요. 보시면 요 표시 보이시죠? 아까 설명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급됐지만 이 문장은 빈칸의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당연히 빈칸 변형될 걸 이제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독자들에게 괜찮지? 독자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생생한 몰입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됐나요? 변형 문제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6번 문장. 그 강좌의 끝자락쯤에서 당신은 이제 자서전과 전기를 쓸 당신은 자신감이 뿜뿜 나올 겁니다. In your ability.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죠? 글 쓰는 능력이겠죠. 그죠? To research a person's life. 한 사람의 삶을 연구하고 이번에도 B에 집중. Compose a biography. 전기 자서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worthy. 가치 있는 his or her achievement. 그 또는 그녀 한 사람의 어떤 성과와 과업의 가치가 있는 전기. 됐죠? 뭐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됐나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문이 완료가 됐는데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와 봐요. 그 다음 지문부터는 제가 이번 서브노트부터 제공되는 3단 요약,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앞으로 지문 볼 때 여길 먼저 읽어보고 전체 지문으로 할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현대의 전기는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스토리텔링까지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결합한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었고요. 강의에서는 조사 능력, 이야기 구조, 인용 방식 등을 가르치며 독자가 인물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come alive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겠죠. 수강생들은 최종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전기 형태로 완성할 수 있겠다. 야너두가 되겠네요. 뭐를 통해서? 전기를 쓸 때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고 생동감 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 됐죠? 네, 주제 제목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글이 될 겁니다. 킬링워드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질문. 사실은 어쩌면 나 설명 하나 안 한 거 있다. 미안해. 앞으로 넘어가 봐. 미안해요. 뭘 설명을 하나 안 했냐면요. 그 밑에 여백이 많을 텐데요. 이 여백 여기다 쓰셔도 돼요. 잘 보세요. 여기거든요. 그 지금 제가 설명하는 어법들은 변형이 될 거라는 걸 전제하고 하나하나씩 지문당 한 개씩만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그 빈칸 잡혀있던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make their stories come alive까지만 쓸게요. 더 있지만 잘 보세요. make가 몇 형식이죠? 5형식이잖아요. 이거 사역동사 맞거든요. 그럼 their stories가 목적어죠. 목적보호에 지금 동사 원형을 썼죠.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5형식 사역동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가 이해가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사역동사가 동사 원형만 씁니까? PP도 씁니까? PP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게 PP를 쓴다는 건 목적어, 목적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판단에 의한 결과인 거 맞죠?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생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생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뭐 되다잖아요. 물어봅시다. 전 지금 문제가 아닌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동사 원형 쓴 거 맞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니시를 거는 거예요. 긁어 부스럼을 내볼 거라고요. 야, 되다라고 해석이 됐잖아. 그러면 came 써야 되는 거 아니야? pp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대답할래요? 사실 이 자체가 이 말 붙일 여지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형식의 사역동사에서 목적어, 목적보의 능동, 수동어로 구분하겠다는 건 요 동사가, 요 목적보에 들어가는 동사가 무슨 동사 한정이죠? 타동사 한정이잖아요. 그지? 잘 봐.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되게 쉽게 설명해 볼게. 타동사 몇 형식부터 타동사야? 됐지? 그럼 질문. 우리가 나 또한 그 시류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누군가는 7형식까지, 요즘은 옛날에 7형식까지 있었어요. 그게 막, 난 너무 틀딱스럽다고 생각은 하는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규범화되어 있는 건 1부터 5까지인 건 맞죠? 근데 우린 타동사를 3형식부터 보는 거 맞지? 질문. 3형식부터 타동사인데, 에이, 적어도 얘가 타동사는 아닌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애시당초 이 판단에, 이 조건에 얘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었잖아.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든 뭐든 얘는 적어도 타동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2형식 become you 동사거든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1형식, 2형식, 1형식만 자동사라고 말하는 입장에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을 깔끔하게 나누면 됩니다. 3형식부터 뭐다? 타동사라고요. 그럼 3형식 이전은 타동사가 아닌 겁니다. 됐죠? 그러면 5형식의 목적보호에 능동이다, 수동이다라는 개념을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문장만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다른 문장 속에서도 이런 리스크는 생길 수 있어요. 목적어, 목적보호의 5형식 사역이 아니더라도 능동, 수동을 따지는 건 반드시 타동사만의 조건에서만 고민할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 어쩌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봐. 일주일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게 금요일 날 잠을 못 자면 열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숙면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10시까지 클리닉하고 그 이에 스케줄이 한 개도 없어. 따뜻한 차 마시고 따뜻한 온수 샤워하고 어떻게든 12시에 누워 자려고 하거든. 근데 잠 안 오잖아.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원망돼. 왜 잠이 안 오지? 이번 주 금요일 날 3시 반에 잤단 말이야. 와, 내가 아직까지 내 몸에 풀리지 않는 난제는 금요일 날 숙면을 못 취한다는 거. 가봅시다. 자, 2번 지문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요약해 봤어요. 서론, 가공식품들은 건강에 좋다는 광고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 일단 건강에 좋다는 광고 문구에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볼래요? 이 지문만 한번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건강에 좋다는 광고 문구 여기 쳐보세요. 사실은 여기보다 가공식품이라는 단어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건 본문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본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 관련 주장들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연구에 기반한 경우가 있다. 즉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 맞죠? 괜찮지? 실제로 건강식이라 여겨졌던 마가린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 수업을 했는데 이 얄파 지문이 검수를 안 한 것 같아. 에디션이 필요해. 이거지. 마가린이 트랜스 지방이 있다고 말했던 건 20년 전 기사예요. 너무 틀딱스러운 거 아니? 맞지? 마가린이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밈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 이거 뭐예요? 근데 어쨌든 이 지문은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식물성 지방이 좋고 동물성 지방은 안 좋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건강식이라 여겨졌던 마가린도 harmful trans fat 문제로 비판받게 되었다. 사실 그래서 이 본론이라기보다는 의도를 보시면
그렇게 몸에 좋다라는 광고가 허위 광고이고 과장 광고 있다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봐봐. 로직은 뭐냐면 안 쓰셔도 돼. Processed food. 가공된 식품들이 뭐를 통해서? Advertising.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 광고가 꽤나 설득력 있는 광고로 선전을 해놨지만 그게 페이크에 가깝고 맞지? 마가린처럼 맞지? 그러면 잘 봐. 내가 항상 글을 심플하게 보는 하나의 툴이 있어요. 이원화라고요. 여러분들 단어 테스트 하면 여기 이원화 선생님이라 됐을 건데 내 이름은 이원화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두 개가 전부라는 거예요. 한번 봐봐봐. 가공식품은 광고를 한다는 건 맞지?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지문을 안 봤어. 만약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전제를 배제하고 그럼 이거야. 식품은 식품인데 가공식품이 아닌 식품이 있을 수 있지. 어떤 식품인지 몰라. 됐지? 근데 이원화의 로직은 이거야. 이 가공식품이 아닌 식품은 적어도 뭘 안 한다는 거야. 광고를 안 하겠지. 그게 설정값이라고. 그게 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돼. 안 돼! 여기까지 버텨. 3번 질문까지 하고 1교시실 거야. 거기서 한번 어떻게든 지금 남아있는 에너지 끌어내고 10분 쉬어. 하고 알겠지? 휴대폰 봐도 되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안 돼. 타협을 할 수가 없어. 6의 1, 2, 3 지문이 나머지 7지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그건 빡빡이가 결정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 자체의 다양한 변수가 있는 글이란 말이야. 알겠지? 힘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봐봐. 다시. 자, 결론이야. 여기에 빨간펜 비추셔야 돼. 오히려 포장도 광고도 없는 이제. 그럼 포장도 광고도 없는 건 가공식품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걔들이 그 자연식품일 거 아니야. 그럼 자연식품에 밑줄 쳐봐. 잘 봐. 필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 제목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식품은 식품인데 가공식품도 있고 천연식품, 자연식품도 있는 거 맞지? 두 개를 다 말하면 주제 제목으로 아무도 안 틀려. Processed food랑 vegetable fruits를 말하면 안 틀린다니까. 왜? 언급된 대상들을 다 말해줬으니까. 근데 필자가 아니 이제 주제 제목을 형성할 때 포커싱을 한쪽으로 몰 수도 있잖아. 너희가 이번에 주제 제목을 많이 틀렸다면 그런 다양한 의도가 물씬 풍겼을 때의 어떤 경쟁력을 못 갖춰서 흔들린 거란 말이야. 비교 대상이 둘 다 나오는 주제 제목은 안 틀린다니까. 잘 봐. 오히려 포장도 광고도 없는 자연식품들이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일 수 있다. 됐지?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필자는 야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가 되는 거 맞지? 하지만 광고를 하는 놈들의 사기와 기만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지문은 주제 제목 빈칸 뭐든지 이번 중간고사를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야. 이건 제가 까다롭게 주제 제목 반드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알겠죠? 괜찮나요? 자, 그리고 여기 봐봐. 보면 옆에 킬링워드가 보이실 건데요. 자,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패키지예요. 포장이 있어야 그 포장지 안에 광고 문구를 때려 박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다시 포장 패키지가 없다는 건 광고 문구를 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과일이랑 자연식품 말하는 거 맞지? 그러면 얘랑 얘랑 반대인 거 맞지? 그럼 됐네. 우린 지문을 안 봤지만 내가 뽑아낸 이 사일런스를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왜 조용하고 있는 거지? 굳이 몸에 좋다라는 라벨링을 달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가장 뭐한 건강한 식품이라고 됐지. 가볼게요. 위로 올라와요. 목소리가 약간 갈리는 것 같아. 자, 슈퍼마켓에서 과일과 야채 that generally have no packaging, have no packaging, 빨간 펜 밑줄, have no packaging, 뭐가 없는? 포장이 없는, 패키징이 안 돼 있는, 됐지? 반응해줘. 이렇게 끄덕여줘. 알겠지? 좋아. 자,
그 어떤 포장이 없는 과일과 야채들은 don't make health claims. 건강 관련 주장을 만들지 않는다. 뭐 하기 위해서? 유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맞지? 여기까지 괜찮지? 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같지? 착각이라고 빨리 말해. 착각이지? 여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fruits와 vegetable은 포장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얍. 강조 구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개성고를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겠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좋아하죠. 일단 함께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개성고의 서술형이 다양한 서술형의 뭐랄까 조건부 영작이든 어순배열의 어떤 기술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해한 것에 좀 지향하는 바가 강하다 보니까 이 강조 구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각 못했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알겠죠? 봐봐. 이 두라는 단어에 네모를 쳐주셔야 돼요. 형아, 이게 우리가 봤던 as나 than이 없는 대동사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 일단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에서는 난 알고 있는데라는 어떤 사람의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형화된 패턴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R이 안 된다는 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 당연해서 못 보고 지나치는 실수의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하다가 아니라 만들다라는 make를 받은 대동사예요. 됐죠? 그럼 뭘 만든다고요? 야, 가공식품은 포장 있고 그 포장 안에 건강 관련 주장을 만든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강조 구문의 톤을 살려서 해석해 볼게요. 그렇게 하는 건 바로 가공식품이다. 됐죠? 강조 구문이라고 됐나요? 그럼 잘 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 아까 한 번만 더. 복습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바이오그래피는 뭐를 요약 이상이고 스토리텔링을 결합시킨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3번 문장 보기 전에 스토리텔링을 결합시킨 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글을 봐야 된다고 말했던 거 맞지? 그것보다 더 쉽잖아. 아니 사실 똑같다고.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맞지? processed food라는 가공식품들은 건강 관련 주장들을 한다는 거 맞지? 그러면 얘들은 왜 할까? 지금 쌤이 말했던 이원화가 형성이 됐어요. 얘랑 정반대가 되는 거 맞잖아요. 필자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가공식품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는 그 다음 문장부터 보면서 갈래가 방향이 정해지겠죠. 이해됐죠? 어쨌든 우리가 3번 문장부터 봐야 되는 건 얘들은 왜 건강 관련 주장을 하는가? 하필이면 얘들은 왜 하는가? 이걸 의심하면서 봐야죠. 그 생각에 대한 대답을 보기 위해서 글을 본다고 보셔야 돼요. 맞죠? 가볼게.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 문장에 여기 밑줄을 쳐놓고 A 표시를 하고 가공식품들은 건강 관련 선전을 한다고 쓴 거예요. 3번 문장이에요. Claims of being fat-free and heart-healthy. 지방이 없고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주장들은 주어 여기.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장을 구조를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기 전까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표시 싹 다 해드릴 거예요. 조금 귀찮지 않아요. 어쨌든 다 해드릴 거예요. 잘 봐. 이런 주장들은 backed by the word. 여기서 말하는 word라는 건 표현, 아마 광고 문구, 선전 문구가 되겠죠. 누구? FDA approved. FDA가 승인했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지된다 된 거 맞죠? 자, 여기까지가 무슨 절? 주절이 완성됐어요. 주절이 완성됐어요. 따라서 이 컴마는 생략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분사 구문이라고요. 잘 보세요. 이번에 어법성 판단평가 문제 9번 문제의 본동사를 못 봤다는 건 언제 어디서든 이게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선 보였을 수 있죠. 문제는 길어져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럼 생략된 건 claims라는 주어가 생략된 거잖아요.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이해한 걸로 충분할 겁니다. 내 취지는 여기에 동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쌤이 요구하는 방향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볼게. 주장들은 의미합니다. 뭐를요? that 이하의 사실을 we can be assured. 우리 소비자는 확신을 받을 수 있어. 뭐 때문에? This isn't just advertising. 광고 라벨링이긴 하지만 그게 FDA가 승인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과학이라고. 과학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과학이라는 건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건 맞지? 신뢰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쓴 거 맞잖아. credible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맞죠? 물론 우린 이미 이제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고요.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fake가 있다고. 잘 봐. 얘들아, 지금 이 문장 봐봐. 아직 우리가 되게 많이 친해진 건 아니거든요. 가끔 제가 의도적으로 실수 트랩을 깔아요. 왜? 너무 기계적으로 보지 말라고 조금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보라고. 이 지금 제가 실수한 거 보이십니까? 이 문장 구조.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제가 이거 의도한 거거든요. 왜 틀렸죠?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구조적 문제가 보여야 돼요. Research that some of this food claims. Some of this food claims. 이 구도에서 보면 얘들아 이거 수정해야 돼. 얘가 주어고 얘가 사명 시타동사고 하면 얘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맞지?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되는데 수일치가 맞아 아니야? 안 맞잖아. 안 맞잖아. 이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뭐냐면 잘 봐. 의도적으로 실수한 거야. 파란 펜으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주셔도 될 거고요. 왼쪽을 수정해도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없는 거죠. 그죠? 봐봐. 그러면 scientific research에 걸려있는 동사는 얘라고요. 이렇게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밑에 silence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본 문장 중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questionable의 빨간 펜 비추잖아요.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과학적 연구, 몇몇 식품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질문.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몇몇 식품은 야채, 과일이에요? 가공식품이에요? 말해 빨리. 가공식품인 거 맞지? 가공식품들의 주장 몇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FDA가 승인했다라고 하는 과학적 연구는 그러나 뭐하다? 의심스럽다인 거 맞지? 의심스럽다. suspicious 되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doubtful 더 예쁘게 쓸게. 약간 변명하자면 분필이 좀 doubtful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그 광고 그거 진짜 찐이냐 라는 거죠. 계속 마가린. 자, 그 예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이 5번 문장은 제가 조금 있다가 밑에서 한 번 더 재언급 드릴게요. 마가린이 주어고요. 동사 저기 있어요. 마가린은 이제 discredited 신뢰를 잃었다. 신뢰를 잃었다라고. 뭐냐면 마가린 a processed food once에다가 파란 펜 뾰족갈로. 잘 봐. 아까 스토리텔링 지문에서도 제가 말했잖아요. used to 동사 원형이 과거의 한때. 과거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used to 맞죠? 마찬가지로 once라는 것도 한때라고. 과거. claimed to be healthier than butter. 동물성 지방인 버터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주장된 가공식품인 마가린도 이제는 그 신뢰를 잃었다. 아니다 됐죠? 계속
It has been shown to contain trans fat. it부터 해서 trans fat까지가 주절이 될 거고요. 주절 뒤에 떨어진 컴마가 이제 분사, 얘는 생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절 뒤에 컴마 위치에 계속종 용법이 쓰였잖아. 됐을 수 없는 거 맞지? 됐을 수 없는 거 맞지? 그러면 끊어서 그리고 그래서로 가면 되겠죠. Can lead to heart attack. 그렇지. 트랜스 지방은 심장에 대한 질병,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계속 갑시다. 잘 봐. Given the abundance of health-related claims that jump out at supermarket shopper. 뭐냐면 그 건강과 관련된 주장이 이렇게 넘칠 때 슈퍼마켓 소비자들에게 설득할 만한, 달려들게 할 만한 건강 관련된 주장들이 넘치는 조건에서, 그럼 이게 다 가공식품에 대한 내용 말하는 거 맞죠? It is irony that, 얘들 잘 봐. 지금부터 나중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됐을 건데 it과 that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는 가주 진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that 이하의 사실은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다. 빈칸입니다. healthiest food, 가장 건강한 식품들은 뭐가 없다? 포장이 없다. 포장이 없다는 건 FDA가 승인했다. 몸에 좋다라는 라벨링을 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잘 봐. 패키지가 없다는 게 침묵한다는 단어와 반대가 되겠죠. 여기선 광고가 없을 테니까요. 됐죠? 이 지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개가 패키지와 사일런스가 될 겁니다. 7번 문장. 이런 건강 관련 주장과 선전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가장 건강한 식품이 포장지 하나가 없다는 게 좀 역설적이긴 하다. 8번 문장. 요렇게 하나 파란 펜으로 삽입으로 문제를 하나 잡아주실래요? 이미 필기본엔 잡혀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 접근하는 기말고사의 대비 방향은 원문의 형태가 아니라 변형문의 형태를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문장에서도 그 논지가 똑같이 이어진다면 이런 류의 문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 봐. 가장 몸에 좋은 식품은 포장이 없긴 하지만, 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포장지 하나 없는 그들의 침묵이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마. 그런 식품들이 너한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 즉, 조용히 강하다는 거 맞죠? 그럼 이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봐도 되겠죠. 마무리.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옆에 9번의 해석지를 보면 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제가 딱딱하게 해석해 볼게요. 잘 봐. 진실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맞지? 그럼 이거 오로지 진실만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건 침묵을 말하겠죠. 과대 광고나 포장이 아닌, 포장지가 아닌 내용 그 자체를 말하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더. 진실로부터 더 멀어지는 건 없다. 오로지 진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건 이렇게 봐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의 반대에 있는 게 포장이니까요. 포장으론 그 어떤 진실도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나요?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은 여러 형태를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잘 봐. 어떤 블라블라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 문장 뒤에 콜론이 나오거나 세미콜론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동격을 의미하거든. 콜론인 경우에는 원래는 구를 지향하고 세미콜론은 절을 지향해. 근데 이게 엄격한 스트릭트한 룰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건 크게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의식할 필요가 없어. 근데 잘 봐. 이거는 의식을 하셔야 돼.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명사 뒤에 이 명사를 풀어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동격이라고 말할 건데 지금 세미콜론과 마찬가지로 그게 여기 있잖아요. 됐나요? 주어라는 마가린이란 명사 뒤에 컴마 뜨고 버터까지 그 뒤에 본동사 뜬 거 맞죠? 자, 여기가 동격일 거고요. 다시 이 자리는 PP 자리지 동사 자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명사 뒤에 컴마로 떨어지는 여기는 동격의 내용이 구로 들어가야 돼요. 절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was claimed라는 동사 BPP에 was를 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꼭 숙지해 주셔야 돼요. 원문이 변형이 되든 그 어떤 앞으로의 문장을 보든 정리를 한 번만 더 하자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뭐냐면 주어가 있을 거고요. 컴마 뒤에 요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뒤에 컴마를 때리고 삼형식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그럼 여기가 일종의 동격 내용이 될 건데 여기서는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동사가 안 된다고요. 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claimed는 한때 버터보다 건강하다라고 주장된 가공식품인 마가린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됐지? 한 지문만 더 힘을 내 보아요. 요거하고 조금 더 루저이한. (3번) 이번에도 밑에를 보아요. 잘 봐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 뻔한 글이긴 해요. 뭐냐면 같은 행동이라도 문화권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죠. 같은 행동이라도 문화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밑줄 쳐봐요. 자신에게는 무해한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부정하기보다는 피드백을 수용하는 태도의 밑줄, 수용하는 태도. 쓰실 필요는 없는데 결국엔 얘들아 오픈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픈 마인드. 이해됐죠? 오픈 마인드를 가져달라고요.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자신의 의사와 의도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받아들이라고요. 결론이에요. 문화 간 상호작용이라는 단어에 밑줄 쳐봐요. 의도보다는 실제 영향에 주목하며,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보다는 실제 영향에 주목. 이렇게 밑줄 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런 밑줄 친 내용들이 우측에 있는 킬링 워드를 기반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됐죠? 됐나요? 올라가 봅시다. 자, 이 표시 가주진주어라는 표시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that 이하의 사실을 학습하는 건 놀랄 게 없다. 너무나도 당연하다. certain부터 countries까지 밑줄 쳐봐. 첫 번째 문장. 쉽잖아요. 특정 단어나 행동이 다른 국가 안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건 다를 바가 없다. 그걸 이해하는 건 놀라울 게 없다. 하나의 행동에 여러 의미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쏘리 미안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따로 이렇게 풀지 않아도 읽는 그대로 해석이 되실 거란 말이죠. 두 번째 문장이야. 예를 들어 in the US it is considered affectionate to. 일단 파란 펜으로 이렇게 비추자죠. 제가 오형식 동사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오형식 동사 중에 consider은 오형식의 대표 동사긴 한데 잘 봐. 지금 여기 affectionate가
BPP 수동태 뒤에 형용사를 쓴 거잖아. 당연하죠. 목적 보호가 되니까요. 자, 해석을 기반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마세요. 가급적 오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뒤에 목적 보호가 들어가고 그 목적 보호의 해석을 그러니까 부사적 해석이 나오더라도 동사의 영향력까지 뒤에 있는 형용사를 봐달라는 거예요. 잘 봐. 잘 보세요. 뭐 하는 것이 to pat a child on the head. 아이들에게 아이고 귀엽다 쓰담는 것이 사랑스럽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어디서는? 미국에서는. 됐죠? 그러나 in many Buddhist countries, 여러 많은 불교 국가권에서는 한 번 더 it is thought inappropriate. 이번에도 이렇게 밑줄 파란 펜으로 똑같은 오형식 수동의 목적 보호라는 겁니다. thought라는 것도 오형식 타동사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여겨진다. 된 거 맞죠? 그 뒤에 원인이 나올 겁니다. The head is considered a sacred part of the body. 머리라는 부분이 불교 문화권에서는 신체의 신성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타인이 막 만지는 게 무례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3번 문제까지 읽었는데 이 뭐가 대단히 새로운 사실이고 대단히 어려운 사실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상식선의 내용이잖아. 자, 4번 문장 잘 봐봐. An action such as thi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이것과 같은 머리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이 행동은 may seem harmless to you. 너에게는 어떤 나쁜 의도가 없고 너는 아무런 데미지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겠지. harmless. But it will cause offense. 그거는 약간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고 and you may be confronted about it. 넌 그것 때문에 충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5번 문장이에요. 5번 문장 앞에다가 대응 방안이라 써주세요. 자, 이런 내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 나타났을 때 It would be wise to, 이 to 가주신저 맞지? wise to avoid responding with comment.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 아니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예뻐서 라고 자신의 의사를 반응하고 말하는 걸 피하는 게 현명하다. You shouldn't be upset. 너 화낼 필요 없어. 나 그 뜻 아니었어. Don't be so sensitive. 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자신의 의도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6번 문장이에요. 대신에 listen and be open. be open. 밑줄. 즉 상대방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open. 마음을 열어라.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open이라는 단어부터 쌤이 당연히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open, recognize, consider 이렇게 단어를 연결해 놓은 것도 보이실 건데 7번 문장 recognize the difference 차이를 인정해라 뭐와 between what you intend by your action and their actual impact 지금 between이란 전치사 뒤에 A and B를 깔았잖아. A가 이번에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야. 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 그들의 실제 영향력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음을 열어 그들이 받아들이는 실제 영향력의 차이를 인식하라. 이게 가장 깔끔한 표현이 될 거라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A and B에서 B에 집중한 것이 글의 논지를 요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마무리 지어볼게요. 8번이야. 피드백을 곰곰이 생각해라. 그럼 요 피드백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실제 영향력의 차이를 받은 피드백인 거 맞잖아요. You receive, 당신이 받은 피드백을 심사숙고하고 자, and 뒤에 use의 파란펜 네모. 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살짝 요거까지만 말해볼게. and, or, but
이런 일련의 등 위 접속사 뒤에 있는 밑줄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 어법성 판단평가 표시를 할 겁니다. 왜? 해석 검증을 해야 하고 어쩌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봐봐. 지금은 사실 문제로서의 가치가 없어. receive라는 놈도 동사 원형이고 consider이라는 놈도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consider 해라 그리고 사용해라라는 이렇게 병렬이 맞긴 맞아. 근데 지금 내가 and, or, but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병렬은 다 표시를 할 거라는 걸 설명한다는 취지로 표시만 해놓은 거야. 이거는 난이도가 없지. 앞에 둘 다 동사 원형이니까요. 자, 마무리 진짜 지어볼게요. 잘 봐. 너가 받은 피드백을 심사숙고하고 그 피드백을 사용해라. use는 3형식 타동사 고정이에요. 즉 5형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부사가 될 거고요. be more thoughtful. 좀 더 배려심을 갖추어라. in future cross-cultural interaction. 잘 봐. 얘들아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더 밑줄 쳐봐. future cross-cultural interaction. 이거 있잖아. 이 글의 지문이 문화마다 받아들이는 문화의 상대주의가 있으니까 너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는 진정한 그들의 영향력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 맞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알고 있어. 사람들마다 문화권마다 행동과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여기 Future Cross-Cultural Interaction. 미래의 상호 문화 교류라는 게 이게 세계화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즉 이제 문화가 우리가 한 지구촌에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라면 다름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오픈 마인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됐지? 잠깐만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